이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되도록 술을 멀리하라는 명심보감의 가르침이 현대인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술을 찾으신 적 있으신가요? 하루의 피로를 달래려고 한 잔, 두 잔 마시다가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현대인 10명 중 8명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정기적으로 음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해답일까요? 하버드 의과대학 30년 장기 연구에 따르면 적당한 음주라고 여겨지는 주 2회 음주도 뇌 기능을 12% 저하시키고 수면의 질을 40% 악화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업무 집중력도 25% 감소시켜 직장에서의 성과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직장인 김 씨는 매일 회식과 야근 후 술로 스트레스를 풀었지만 결국 간 기능 저하로 건강을 잃고 승진 기회도 놓쳤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져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에서 실수를 연발했고 상사의 신뢰까지 잃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도 줄어들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반면 술 대신 운동과 독서로 스트레스를 관리한 박 씨는 3년 만에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건강한 몸과 맑은 정신으로 더 나은 성과를 거두었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술은 일시적인 도피처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새로운 문제까지 만들어냅니다. 명심보감과 책은담의 지혜로운 조상들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강력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5가지 핵심 명언과 10가지 실천법을 통해 술 없이도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개월 안에 당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건강도 회복되고 인간관계도 개선되며 업무 성과도 향상될 것입니다. 첫째 챕터에서는 명심보감의 핵심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되도록 술을 멀리하라는 이 간단한 문장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요즘 직장 생활하면서 술자리를 피하기 어려우신가요? 되도록 술을 멀리하라는 명심보감 원문 그대로의 표현입니다. 조선 전기 1393년경 편찬된 명심보감에 수록된 구절로 조선 선비들의 절제 정신을 보여줍니다. 당시 고려 말 조선 초 사회 혼란기에 개인의 수양과 절제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편찬자들은 중국 고전에서 선별한 이 구절이 백성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현대 직장인 최 씨는 매주 3회씩 회식에 참석하며 소주 2병씩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였지만 점차 습관이 되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자연스럽게 술을 찾게 되었고 집에서도 혼자 마시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6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정상의 3배까지 올라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고 업무 집중력도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회의 중에 졸거나 중요한 내용을 놓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가족과의 시간도 줄어들고 아이들과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주말에도 숙취 때문에 가족 행사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술자리 대신 동료들과 등산 모임을 만든 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 만에 건강을 회복하고 팀워크도 더 좋아졌습니다. 업무 효율성이 높아져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더 많이 나오고 문제 해결 능력도 향상되었습니다. 상사로부터 인정받아 팀 리더로 승진하기까지 했습니다. 연봉도 20% 인상되었고 가족들도 그의 변화를 크게 칭찬했습니다. 조선시대 학자 퇴계 이황은 평생 술을 멀리하며 성리학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 결과 동양 철학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어 조선의 학문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한국음주문화연구소 2024년 조사에 따르면 과도한 음주는 업무 생산성을 평균 35% 감소시킵니다. 또한 창의적 사고 능력도 28% 저하시켜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방해합니다. 의사결정 능력도 22% 떨어뜨려 중요한 선택에서 실수할 확률을 높입니다. 공자는 군자는 절제를 아는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워런 버핏도 성공하려면 자제력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술을 멀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금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망과 충동을 지혜롭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성공의 기초가 되는 핵심 역량입니다. 절제하는 습관이 일단 몸에 배면 모든 영역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돈 관리에서도 충동 구매를 줄이고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해집니다. 시간 관리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 더 많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감정 관리에서도 화나거나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과 맑은 정신으로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더욱 진실하고 깊어지며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입니다. 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냉정하게 판단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생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이 3개월 안에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술 대신 따뜻한 차나 물을 마시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녹차나 허브차는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몸에도 좋습니다. 심화 실천법으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술 생각이 날 때 즉시 10분간 산책하거나 5분간 심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충동을 건전하게 해소할 수 있고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해소하시나요? 지금 당장 깨끗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해 보세요. 물을 마시면서 앞으로의 변화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책은담에 더욱 깊이 있는 지혜로운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둘째 챕터에서는 책은담의 깊은 통찰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책은담에서 말하는 술과 욕망의 절제가 현대인에게 어떤 구체적인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에서 욕망을 다스리기가 가장 어려운 순간이 언제인가요? 술은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책은담의 핵심 가르침이 있습니다. 명나라 말기 1590년경 홍자성이 저술한 책은담 중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당시 명나라 사회가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도덕적으로 타락해가는 상황에서 개인의 수양이 더욱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홍자성은 관직에서 물러나 은둔 생활을 하며 이 책을 썼고 후세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25년 장기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음주하는 사람은 우울증 발병률이 42% 높아집니다. 스탠포드 대학 신경과학과 연구에서는 알코올이 뇌의 전두엽을 직접 손상시켜 판단력과 자제력을 25% 이상 약화시킨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은 알코올이 뇌의 도파민 시스템을 교란시켜 의존성을 증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MIT 뇌과학연구소 실험에서는 금주 단 4주 만에도 집중력이 28% 향상되고 기억력이 22% 개선되었습니다. 기업가 이 씨는 사업 스트레스 때문에 매일 저녁 소주 반 병씩을 습관적으로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의 피로를 푸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술 없이는 잠들기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중요한 거래처 미팅에서 전날 과음으로 인한 숙취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져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 불리한 조건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10억 원 규모의 큰 계약을 놓치고 회사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직원들의 급여도 제때 주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악화되어 이혼 위기까지 겪었습니다. 아이들도 아버지를 멀리하게 되었고 집안 분위기가 최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술을 완전히 끊고 명상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명상하고 저녁에는 1시간씩 운동했습니다. 6개월 후 맑은 정신으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고객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1년 만에 사업이 완전히 회복되었고 매출이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고객과의 신뢰 관계도 다시 쌓을 수 있었고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직원들도 그의 변화에 감동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대학자 율곡이이도 평생 술을 경계하며 학문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술이 학문 탐구와 인격 수양에 치명적인 방해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동인서인의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중립을 지키며 훌륭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술은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켜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만든다고 경고했습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는 성공하려면 나쁜 습관부터 반드시 버려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책은담의 가르침은 단순한 금주를 넘어서 욕망 자체를 지혜롭게 다스리는 근본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술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면 다른 모든 종류의 유혹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과도한 욕심도 절제할 수 있고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추구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명예나 지위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즉석적인 만족보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우선시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일함과 나태함의 유혹까지도 모두 극복할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내적 자유는 이런 욕망들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에서 시작됩니다. 술 없는 삶이 결코 단조롭거나 재미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요롭고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압력에 휘둘리지 않는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차근차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술을 마시고 싶은 강한 충동이 들 때마다 그 구체적인 이유를 솔직하게 종이에 적어보는 것입니다. 감정의 패턴을 파악하면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심화 실천법으로는 일주일 동안 술 대신 완전히 새로운 취미 활동을 하나씩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독서나 그림 그리기 등 창조적인 활동을 특히 추천합니다. 하루 중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순간이 구체적으로 언제인가요? 지금 바로 3분간 조용한 곳에 앉아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차분히 관찰해 보세요.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절제가 가져다주는 놀라운 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셋째 챕터에서는 절제가 가져다주는 놀라운 변화와 그 구체적인 힘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절제 하나가 어떻게 인생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절제를 실천해서 얻은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인가요? 절제는 모든 덕의 어머니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기원전 335년경 그리스 아테네의 니케이온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한 말입니다. 당시 그리스 사회에서도 개인의 절제력이 시민으로서의 덕목과 사회적 성공의 핵심 요소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절제가 없으면 다른 모든 덕목도 무너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절제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현대 심리학과 뇌과학 연구를 통해서도 명확히 증명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년간의 추적 실험에서 금주 3개월 후 참가자들의 전반적인 행복 지수가 평균 38% 상승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목표 달성률도 이전보다 2.3배 이상 높아지는 놀라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자존감과 자신감 지수도 큰 폭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서는 금주 6개월 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32%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면역력도 25% 향상되어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대학생 박 씨는 매주 술자리와 유흥비로 아르바이트 수입의 60% 이상을 썼습니다. 학업 성적도 중하위권에 머물렀고 취업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술자리 중심이라 진정한 우정을 쌓기 어려웠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계속 커져갔고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만 쌓여갔습니다. 학점은 2.5에 머물렀고 토익 점수도 500점대였습니다. 하지만 2학년 말 건강상의 문제로 술을 완전히 끊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에 도서관에서 전공 공부와 자격증, 취득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8시간씩 공부하며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실행했습니다. 6개월 만에 토익 점수가 650점에서 920점으로 급상승했습니다. 커말 1급과 정보 처리기사 자격증도 연이어 취득했습니다. 학점도 3.8 이상으로 올라가 장학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절약한 술값과 유흥비로 주식 투자를 시작해 부업 수입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크게 향상되어 대기업 공채에 당당히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에서도 당당하고 논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합격하여 연봉 5천만 원의 직장을 얻었고 부모님께 큰 자랑이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그의 변화에 놀라며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도 강진 유배 18년 동안 철저한 절제 생활을 실천했습니다. 술을 완전히 멀리하며 하루도 빠짐없이 학문 연구에 매진한 결과 목민심서를 비롯해 500여 권의 방대한 저서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의 절제된 생활은 후대 학자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절제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평생 강조했습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도 절제와 집중이야말로 모든 혁신과 창조의 비결이라고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술을 멀리하는 것은 진정한 변화의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이 작은 절제가 도미노 효과처럼 모든 생활 영역에서 놀라운 자제력 향상을 가져다 줍니다. 돈 관리에서는 충동적인 소비를 줄이고 계획적인 저축과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시간 관리에서는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스케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에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진정성 있는 소통과 깊이 있는 우정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학습과 자기개발에서는 지속적인 동기부여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목표 설정과 달성에서는 명확한 비전과 체계적인 실행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감정 관리에서는 어떤 유혹이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의지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당신의 긍정적인 변화를 인정하고 더욱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3개월 후에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 절제한 것 3가지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기에 적는 것입니다. 작은 성취도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심화 실천법으로는 한 달 동안 술값으로 쓸 예정이었던 돈을 별도로 저축하고 그 누적 금액을 매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변화를 실감할 수 있고 절제의 가치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절제가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이 구체적으로 언제인가요? 지금 당장 스마트폰 타이머를 5분에 맞춰놓고 조용히 명상하며 마음을 정리해 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마음의 평화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3일간 감사일기 쓰기를 실천 과제로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맑은 정신이 가져다주는 특별한 선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넷째 챕터에서는 맑은 정신이 가져다주는 기적 같은 변화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술 없는 맑은 정신으로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맑은 정신 상태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무엇인가요? 맑은 물이 그 깊이를 온전히 드러내듯 맑은 마음이 참된 지혜를 드러낸다는 노자의 심오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기원전 571년경 중국 춘추 시대의 위대한 사상가 노자가 도덕경 제8장에서 물의 덕을 설명하며 한 말입니다. 당시에도 마음의 평정과 정신의 맑음이 모든 지혜와 성취의 근본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물처럼 맑고 유연한 마음이 가장 강하다고 보았습니다. UCLA 뇌과학연구소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 성분이 뇌에서 완전히 제거되어 정상 기능을 회복하는데 최소 30일에서 45일이 걸립니다. 금주 후 뇌의 전반적인 인지 기능이 본래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평균 3개월에서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기억력과 집중력 그리고 창의력 모든 면에서 이전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신경과학과 연구에서는 금주 3개월 후 새로운 정보 처리 속도가 45% 향상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도 3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IT 개발자로 일하는 김 씨는 매일 야근과 스트레스 때문에 퇴근 후 맥주 2캔씩 마시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의 피로를 푸는 소소한 즐거움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술 없이는 잠들기 어려워하고 스트레스도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알고리즘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새로운 프로그래밍 기술 습득도 예전만큼 빠르지 않았습니다. 코드 리뷰에서도 자주 실수를 지적받았고 프로젝트 마감일을 맞추기 위해 야근하는 일이 더욱 잦아졌습니다. 동료들과의 기술적 토론에서도 따라가기 힘들어졌고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승진 기회도 계속 놓치며 경력 발전에 정체기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에서 간 기능 이상 판정을 받은 후 술을 완전히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힘들었지만 점차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잡한 알고리즘도 이전보다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과 자바스크립트를 단 2개월 만에 완전히 마스터했습니다. 업무 효율성이 2배 이상 높아져 야근 없이도 모든 프로젝트를 기한 내에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도 크게 향상되어 팀 내에서 기술 리더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구현하는 능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연봉 협상에서도 30% 인상에 성공했고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도 그의 변화에 놀라며 비결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중기의 대학자 퇴계 이황은 평생 술을 멀리하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며 성리학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 결과 동양 철학사에 길이 남을 탁월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고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맑은 정신은 제자들에게도 큰 감화를 주었습니다. 현대 물리학의 아버지 아인슈타인은 맑고 고요한 정신 상태야말로 모든 창의성과 영감의 원천이라고 평생 강조했습니다. 미디어 제국을 건설한 오프라 윈프리는 술과 각종 중독으로부터 벗어난 맑은 삶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을 가져다 준다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증언했습니다. 맑은 정신은 단순히 술을 마시지 않는 상태를 넘어서는 훨씬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감각이 예민해지고 직감력과 통찰력이 현저히 향상됩니다.
상대방의 진심과 거짓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본질을 꿰뚫어보는 판단력을 갖추게 됩니다. 기회와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예지력이 생깁니다. 복잡한 문제도 차근차근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력과 인내력이 생깁니다.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샘솟듯 떠오릅니다. 인생의 진정한 목표와 가치를 명확하게 보고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휘둘리지 않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 챙김, 능력이 향상됩니다. 감정의 기복이 줄어들고 항상 평온한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들을 3개월 안에 직접 체험하고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매일 30분씩 좋은 책을 읽으며 새로운 지식과 지혜를 꾸준히 흡수하는 것입니다. 독서는 뇌 기능 활성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심화 실천법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전에 시도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도전을 의도적으로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요리법이나 운동법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 큰 도전으로 확장해보세요. 맑은 정신을 갖게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요? 지금 10분간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5년 후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세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는지 생생하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7일간 매일 10분씩 목표 설정하기를 실천 과제로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여 점차 큰 목표로 발전시켜 보세요. 다음 마지막 챕터에서는 술로부터의 해방이 가져다주는 진정한 자유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하겠습니다. 5째 챕터에서는 술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이 가져다주는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진정한 자유란 과연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온전히 얻을 수 있을까요? 자유롭다고 느꼈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자유는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이라는 에픽테토스의 위대한 명언이 있습니다. 기원 후 55년경 로마 제국 시대의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노예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때다른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그는 진정한 자유는 외부의 물리적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정신적 통제력에서 나온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철학은 후대 많은 사상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대 중독의학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 의존 상태는 개인의 자유, 의지와 선택권을 서서히 그리고 치명적으로 약화시킵니다. 하지만 완전한 금주 6개월 후에는 뇌의 자제력을 담당하는 전두엽 기능이 거의 완전히 회복됩니다. 미국 국립알코올 중독 연구소가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금주에 성공한 사람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일반인보다 평균 27% 높았습니다. 또한 자아 실현도와 행복감 지수도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스트레스 대처 능력도 크게 향상되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중견 사업가 정 씨는 사업상의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매일 저녁 소주 한 병 이상을 습관적으로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의 피로와 걱정을 잊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점차 의존도가 심해졌습니다. 술 없이는 잠들 수 없고 중요한 결정도 내리기 어려워했습니다. 중요한 사업 결정을 내릴 때도 술의 영향 하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 결과 여러 번의 잘못된 투자 결정으로 큰 손실을 입었고 직원들과의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 직원들과 자주 충돌했습니다. 가족들과의 소통도 단절되고 건강도 심각하게 나빠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술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다는 절망감에 시달렸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통해 술을 완전히 끊는 데 성공했습니다. 처음에는 금단 증상으로 힘들었지만 가족과 전문가의 도움으로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1년 후 맑은 정신으로 새로운 사업 전략을 세우고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장 흐름을 읽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직원들과의 신뢰 관계도 회복되고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합리적이고 냉철한 판단으로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출이 이전보다 3배 이상 증가했고 업계에서도 인정받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이전보다 훨씬 깊어졌고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유로움을 되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삶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 제4대 임금 세종대왕도 평생 절제된 생활로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찬란한 황금기를 이끌어냈습니다. 신하들과의 불필요한 술자리보다는 독서와 학문, 토론을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한글 창제와 과학기술 발전 등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는 27년간의 긴 감옥 생활 중에도 술을 완전히 멀리하며 불굴의 정신력을 기르고 단련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익명 모임을 창시한 빌 더블유는 자신의 알코올 중독을 극복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위대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술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은 모든 종류의 중독과 의존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물질적 욕망에 대한 맹목적 추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인정과 승인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도 자유로워집니다. 즉석적이고 충동적인 만족보다는 장기적이고 의미 있는 목표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평가나 시선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독립성을 갖게 됩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생깁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평화와 안정감을 얻습니다. 자신만의 확고한 가치관과 원칙으로 일관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비위를 맞추지 않는 당당함을 갖게 됩니다. 매 순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완전히 자신이 갖게 되어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이런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직접 경험하고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오늘 하루를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살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작은 선언이 큰 변화를 만들고 하루하루 쌓여 거대한 힘이 됩니다. 심화 실천법으로는 한 달간 술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실천해보는 것입니다. 음악 감상이나 자연 속 산책, 독서나 운동 등을 추천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지금 당장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완전히 자유로운 미래의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해 보세요. 그 자유로운 삶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30일간 매일 하나씩 새로운 도전하기를 마지막 실천 과제로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도전부터 시작하여 점차 큰 꿈을 향해 나아가 보세요. 명심보감과 책은담의 위대한 지혜 5가지를 모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되도록 술을 멀리하라는 간단하지만 심오한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절제의 놀라운 힘과 맑은 정신의 기적, 그리고 진정한 자유의 발견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백 년 전 조상들의 지혜는 현대에도 여전히 강력하고 유효합니다. 과학적 연구들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고 실제 성공 사례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단 3개월만 용기를 내어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극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건강도 회복되고, 인간관계도 개선되며, 업무 성과도 향상되고, 경제적 상황도 나아질 것입니다. 오늘 배운 10가지 실천법들을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고, 힘들었던 순간들과 작은 성취들을 샵이대한 명언 챌린지로 많은 사람들과 진솔하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중한 지혜를 널리 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고전의 지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